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2022년 9월 16일입니다. 저녁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아까 한 6시인가요? 비가 좀 와장창 쏟아지던데 지금은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. 다들 또 불금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. 자료구조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원래는 주말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일단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갈 길이 좀 멀죠. 그래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 시작을 하려 합니다. 우선 자료구조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자료구조를 C 언어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개발 환경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니고요.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할 것이고 디버깅에서 메모리 쫓아다녀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사용할 겁니다. 뭐 2002 버전을 쓸 것 같고요. 그 다음 여러 이제 그 설정 정보들을 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저랑 똑같은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개발 환경 하에서 일단은 C 언어의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, 이 포인터 얘기만 나오면 그 이상하게 주눅 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그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, 그런 태도를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. 뭐 힘들었죠. 뭐 일상적이지가 않으니까, 내가 하는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렵죠.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그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윈도우 네이티브 코드의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작성하게 되면 조금만 실수해도 OS한테 혼나는 느낌이랄까요? 애가 문제가 생겨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우 불편해요. 근데 나중 지나면 오히려 C 언어의 포인터가 너무 편안하다 싶어요.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? 그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 포인터가 없는 세상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. 거꾸로. 그런데 결국 어쨌든 이 포인터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기계의, 즉 CPU, 컴퓨터 구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래서 포인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접 지정 연산이죠. 단항 연산으로 에스터리스크가 있죠. 그러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포인터가 오는 것이고, 얘가 가리키는 이제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인티저가 될 수도 있고 뭐 캐릭터가 될 수도 있죠.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료형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, 이 자료형을 논하는 것 자체는 뭐 지금 자료 구조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포인터에 대한 것을 좀 어렵다,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하셔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중 첫 번째로, 일단은 자료구조 수업에서 다중 포인터는 절대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는 이런 코드 없다 이거예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니까 다중 포인터가 나오는 코드는 뭔가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다중 포인터가 나올 일이 이게 없어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벌써 간접 지정 이런 식으로 2번 하잖아요. 이게 내가 짠 프로그램도 한 6개월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날 판이거든요. 내가 왜 이렇게 짰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뭐 예전에 같이 했던 후배 한 명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. 되게 고생을 했대요. 오늘 야근하고 고생했는데 6개월 전에 자신 때문에 오늘 야근하게 됐다고. 네, 읽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죠. 읽기 좋은, 읽기 좋은 코드가 말 그대로 좋은 코드인데, 이 읽기 좋은 코드, 즉 가독성이 높은 코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직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내가 다시 봐도 직관성이 떨어지는 이런 다중 포인터, 이거 쓰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,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인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, 이 포인터는 어려운데, 그런데 이거는 어렵다고 하시면서 엑셀은 잘 쓰시나요?
저 이거 정말 궁금해요. 아마 엑셀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나중에 책 개정할 때, 시언어 책 개정할 때 이 얘기를 집어넣을 건데, 어쨌든 이게 이제 엑셀 화면이잖아요. 그럼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,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, 예를 들어서 여기 C,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열 C, 그러니까 C열 사행이죠. 그러면은 이게 C열 사행이라는 게 위치 정보죠. 그리고 요런 거 하나를 우리가 이제 셀이라고 그래요. 셀. 이 셀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이라고 정보를 넣었어요.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? 그러면 이 30이다라고 하는 요것은 값이죠.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, 이것은 값이에요. 그런데 이 30이 저장된 셀 있죠. 그것에 위치 정보가 있는데, 그 위치 정보가 C4가 되겠네요. 그러면은 이 위치 정보라고 하는 거 있죠. 이게 주소예요.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나요? 여기 예를 들어서 E6 같은 데다가 여기는 C4랑 같아요 라고 해버리고 엔터를 빵 쳐서 입력해. 그러면 여기 얼마 찍혀요? 그거 뭐 30 찍히겠죠.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, 30은 C4에 있는데 E6는 요 C4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? 이렇게 놓으면 이게 참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때 요 E6라는 걸, 이걸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니까 C4는 뭐가 되는 거예요? 쉽게 생각해서 이 C4가 위치 정보, 즉 주소가 되어주는 거죠. 값을 바로 집어넣으면 그 셀은 변수가 되는 거고, 여기에 다른 셀에 위치 정보 주소를 때려 넣으면 그럼 포인터 되는 거예요. 되게 쉽죠? 이 생각에서 멀어지지 마시고, 이 생각에 이상한 자기의 생각을 덧대지 마세요. 그러면 포인터는 꼬이기 시작합니다. 그때부터. 그래서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30을 이렇게 넣었는데, 아까 얼마였더라? 6였나요? 그래, 6. 6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, 야, 여기가 있잖아. C4랑 같아. 라고 땅 치면 30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E6라는 곳에 제가 기술은 이제 equal C4라고 했죠. 그럼 값이 출력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 값이 디스플레이 될 때는 원본 값을 참조해서 가져와서 찍죠. 네. 좀 말이 어렵나요? 뭐 이렇게, 근데 지금 엑셀은 많이들 쓰시니까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이제 포인터 셀이다 라고 가정하면, 이게 웃긴 게 뭐냐면, 얘가 원본이잖아요.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죠. 그러면 이 대상의 값을 내가 만약에 100으로 바꿨어. 그럼 당연히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이 100으로 바뀌었으니 이 간접 지정했을 때 그때 100이 나와야 되겠죠. 당연한 거죠. 어렵습니까? 아닙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이걸 내가 없애버리면요. 이러면 이제 얘기가 웃겨지는 거죠. 뭔가를 없애버렸다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여기 있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C4의 무엇과 뭐 예를 들면은 더하기 뭐 D4 뭐 D의 4라고 그럴까요? 여기랑 더해서 값을 넣어라라고 했다고 쳐봐요. 근데 여기는 만약에 10이 있어. 근데 여기가 0이라고 돼 있는데, 이걸 만약에 0이 아니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뭐 A라고 값을 써버리면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뭐예요? 형이 불일치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문자랑 글자랑 더하려니까 얘는 이제 오류를 내는 거죠. 그래서 엑셀이 잘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포인트스러워요. 깜짝 놀라울 정도로.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좀 그 뭐라 그럴까, 이런 게 이제 오류가 나면 그때그때 고칠 수 있잖아요. 엑셀은 내가 뭘 잘못했지?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값에 오류 뭐 도움말 표시해 달라는데, 여기 찾아가 보면 여기 이제 어쨌든 밸류상의 이슈, 그러니까 형이 안 맞는 거죠. 여기를 그럼 B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요? 그러면 A랑 B랑 덧셈 대상이긴 하고요. 이게 아닌 거죠.
그러다 보니까 숫자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5 이렇게 되면 맞아 떨어지겠죠. 이런 거 엑셀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위치 정보가 들어간다는 사실만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엑셀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어쨌든 포인터가 나오면,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. 그림.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거,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, 이거 제가 왜 자꾸 그림 그리라고 강조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. 그 강의를 볼 때 착각이 있어요. 착각. 어떤 착각이 있냐면은 강사가 막 주저리 떠듭니다. 근데 이 강사라는 사람은요, 이게 준비가 끝나 있어요. 무슨 얘기냐? 자기가 예제라는 걸 잔뜩 만들어 오는데 이 예제는 뭐 하는데 써먹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는 증거로 써먹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 예제들을 철저히 준비하거든요. 뭐 마술사가 뭐 준비하듯이.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환경이라든지 뭐 블라블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려가 다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강사가 강의를 할 때는 이 예제를 그냥 시연해 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예제를 만드는 강사들을 옆에서 구경해 본 적 없죠? 강사들이 예제 한 방에 잘 만들 것 같으세요? 안 그래요. 그래서 강사도 강사 나름인 게 이른바 라이브 코딩이라는 걸 하잖아요. 그러면 실력이 이제 살짝 탄로가 나요. 이분이 정말 강의 그 실력 있는 분인지, 실력이라기보다는 그 실무 경험이 많으신지 아닌지. 그러니까 직접 짜보라고 하면은, 왜냐면 예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거든요. 강사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아요, 여러분하고. 근데 그 과정은 안 보이고 싹 잘된 것만 싹 이건 안 보이고 요거 시연해 주듯이 보여주니까 보는 사람은 뭔 착각이 나냐? 아, 별거 아니구나. 저렇게 치니까 뭐 하니까 되네?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강사님들이 나쁘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. 이분들이 얼마나 뭐 이렇게 조금 잘 알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시겠어요. 라이브 코딩이 되고 말고 갖고 뭐 그분들의 실력을 잣대 평가라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제발 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,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종국의 말은 뭐냐면 강사조차도 시행착오 겪고 실수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강의를 보고 잘 봤어, 훌륭하구만 한 다음에 그럼 뭐 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쉽네. 그래요? 그럼 네가 해보사 하면 그러면 돼요, 안 돼요? 그 볼 땐 쉬운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. 왜 안 되지? 그래 놓고 얘기해. 아, 자긴 재능이 없대. 그 노력은 좀 해보셨고요. 네? 노력은 좀 해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 강사들도 눈에 안 보일 뿐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.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. 저도.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 이 분야에서 뭐 몇십 년 뭘 했네 하잖아요. 근데 그 얼마나 창피하냐면 이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20년을 제가 뭐 넘게 뭐를 블라블라 했어. 근데 나중에 어떤 뭔가가 안 돼. 그래서 왜 안 되지? 하고 원인을 찾아. 근데 보니까 실수야. 다른 말로 삽질이죠. 시쳇말로. 진짜 그 자괴감이 밀려옵니다. 지난 20년간 난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? 어? 예, 좀 깎았어요. 네, 경력을 좀 깎았어요. 20년으로. 네. 근데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아이고, 참,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 모양이다. 저 지금도 그럽니다. 그러니까, 뭔가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지는 마세요. 네. 그리고 이런 공부라는 게 약간 뭐와랑 비슷하냐면, 그 운동 있죠, 운동. 오늘부터 나 하루에 뭐 팔굽혀펴기 몇 번씩 할 거야. 이런 운동하고 비슷해요. 그래서 이거를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한국인의 특징이 그놈의 이제 관계에 되게 집착하잖아요.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죠.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엄청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옆에 친구가 막 열심히 하면은, 예, 그게 이제 자극이 되죠. 그리고 막말로 창피해서라도 뭐뭐 팔려서라도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하게 되거든요. 가끔은 일정 수준의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.
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. 제가 영상으로 박제를 해드릴게. 그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어떤 분이 어떻게 하기로 저랑 약속을 했어요.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. 해가지고 뭐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. 창피해서라도 유튜브에 박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필요하다면.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포인터 안 어렵다. 그리고 제가 예제 만들 때 일부러 오류를 좀 내드릴 거거든요. 찾아가는 장면도 좀 보시고, 그리고 장담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링크드 리스트 코드를 짰어도 한 방에 안 돼요. 몇 번 틀리고 실수하고 뭐 틀렸지? 뭐 틀렸지? 그래서 컴파일러하고 대화하듯이 그 예제를 다듬어 나갑니다. 그런 장면도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료구조 수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